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책은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그런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정말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치에 대해서 그릿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IQ나 재능,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릿 때문에 성공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적힌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진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릿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인터넷상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EBS에서 2014년도에 그러한 실험을 한 결과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릿 훈련에 대한 그런 실험을 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EBS에서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그런 그릿 훈련을 주도해서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EBS 그릿 훈련이라고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서도 뒤편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그런 그릿 훈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장기 아이들한테 이런 그릿 훈련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영향을 끼쳐요. 성장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그릿 훈련에서 그 첫 번째 다 실험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 성적이 비슷한 두 그룹의 A 그룹과 B 그룹을 조사를 했어요.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A 그룹과 B 그룹이. 그런데 어떤 시험 치르기 전에 10분 전에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화나고 불쾌하고 짜증났던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5가지를 적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러요. 그리고 또 한 그룹, B그룹은 정말 내가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재밌었던 일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5가지를 적으라고 해요. 그리고 5가지를 적고 나서 시험을 보게 해요. 수학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치가 어떠냐면요, 담임 선생님도 솔직히 놀랐다고 해요. 잠깐 동안 5분, 10분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적는데 드리는 시간이 10분 정도 시간을 소요했는데요. 그 시험의 평균 그 점수가 5점이 차이가 났어요. A그룹과 B그룹의 점수 차이가 5점이 평균이 차이가 나요. 평균이 5점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 10분밖에 드린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에 두 그룹이 성적이 비슷한 그룹이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B그룹이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것을 5가지 적은 그룹이 5점이 더 높았어요. 평균이.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다고 그런 경험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의 인터뷰를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동안 그런 영상도 있는데, 화나고 짜증나고 했던 그런 아이들은 시험 볼 때도 막 머리를 집중이 안 돼서 극적거리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적을 때도 다시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러한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고 시험을 치렀던 애들은 정말 손쉽게 쉽게 기분 좋게 시험을 풀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도 조차도. 그리고 그런 것을 적을 때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았다고, 즐거웠다고, 그런 기분 상태에서 시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는 뭐냐면 12명의 초등학생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요. 6명씩. 그렇게 해서 80문제를 풀게 해요. 1시간 동안 80문제를 풀게 해요. 그런데 A그룹에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는 각 교실에 한 명씩 이렇게 6명이 이렇게 혼자서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시간 안에 80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고. 꼼짝도 하지 말고 80문제 다 풀라고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B그룹에서는 선생님이 1시간에 8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는 몇 문제를 풀고 싶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20문제, 어떤 아이는 뭐 30문제 그렇게 풀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과목이 있으니까 그 과목을 너가 원하는 걸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롭게 풀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놔두고 나가요, 선생님이.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80문제를 1시간 안에 강압적으로 풀라고 했던 아이들은 한 20-30분 집중력 있게 풀다가 그 다음에는 막 힘들어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려워하고 문제 푸는데 힘겨워하거든요. 그리고 간신히 80문제를 1시간 안에 다 풀어요. 그리고 B그룹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던 게 한 아이가 자기가 20문제를 푼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과목은 이제 20문제를 다 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가서 자기가 갖고 온 뭐 놀이를 해요. 갖고 놀아요. 놀다가 몇 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혼잣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과목 푸는데 몇 분이 걸렸으니까 몇 분이니까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분 놀고 다시 문제 풀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문제를 풀고 또 한 과목을 끝내고 나서 또 옆에 가서 다른 놀이를 막 해요. 놀다가 몇 분 놀다가 또 와서 다른 과목 문제를 풀고 그래서 80 문항을 다 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아이는 문제 풀고 조금 쉬었다가 또 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결과치가 어떠냐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점수 차이가 10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평균 점수 차이가 실력이 비슷한 아이인데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그룹에 강압적으로 풀었던 아이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기억에 남느냐고. 그랬더니 6명 중에 5명은 거의 기억을 못해요. 문제 기억을 못하고 한 명만 한 가지 문제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B그룹에서는 마음대로 풀려고 했잖아요. 풀고 싶은 만큼만 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6명 중에 5명은 80문항을 다 풀었어요. 한 명만 조금 덜 풀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기억하는 숫자도 많았고요. 대부분이 문제를 다 기억하고 푸는 동안 재미있었다고 그렇게 그리고 문제가 쉬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풀면서 하다 보니까 쉽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은 세종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마음교육 연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 아이들의 자신의 장점, 잘하는 거, 뭐 강점,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5가지 말하게 하고 그런 것을 서로 알아가고 그런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일주일 동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고 나서 서로 칭찬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 이제 2명이 나와서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 필기도구 그런 거 빌려줘서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명은 그 상대방에게 어려운 문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너의 실력과 너의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같이 그런 실력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좋은 점을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서로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그러한 실험들을.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명상에 대해서 할 줄 모르니까 그러한 거부감이 있었고 뭐 하나 싶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전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공부를 할 때 한 30분 정도 집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이러한 명상을 자꾸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뭐 2시간, 3시간씩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발전이죠. 변화이잖아요. 집중력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했던 것이 감사일기 쓰는 거. 5가지 감사일기를 써요. 명상이 끝난 다음에 감사일기를 써요. 그리고 이제 칭찬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담임 선생님은 그러한 아이들한테 자신의 단점을 쪽지에다 적어서 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단점을 생각해서 쪽지에 다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펼쳐주면서 읽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눈치가 없다. 그런 단점을, 자신의 단점을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줘요. 눈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뭐 당당하다, 솔직하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있다. 그런 장점들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뭐 다혈질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다혈질이다 그 말에 장점을 막 이야기를 해줘요. 뭐 화끈하다, 감정에 충실하다, 그런 식으로 장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자기 자신은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것이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생기죠. 좋은 에너지가 많이 생기죠. 그런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하고 아이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이제 기분이 좋았다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자신의 그런 페이스로, 자신의 마인드로, 감정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실험을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나서 그러한 것들, 부정적인 감정, 화나는 감정, 짜증나는 그런 기분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끌기가 쉬웠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만 변화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도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해요. 선생님도 학생들을 대할 때 뭐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속썩이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무덤덤하고 그랬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장점을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호감가는 좋은 감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관심을 더 쏟게 되고, 그러한 좋은 반응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아이들만 그러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담임을 맡았던 그런 선생님들도 그런 활동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들이 그런 긍정적 정서, 그러한 것에서 많은 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좋게 해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학생들을 같이 하는 그런 훈련도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더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못하는 부분은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부모는 조금 더 잘해줬으면, 그 부분을 고쳐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못하고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게 참 좋다고 해요. 긍정적 그런 정서를 키우는데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실험할 때도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명상 후에 감사일기 5가지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쓸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한두 가지밖에 못 쓰다가 자꾸 회차가 늘어나면서 5가지씩 정말 술술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장점에, 좋은 점에, 감사한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정서적, 긍정적 그런 정서로 변화하면서 그런 학습 능력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더 높게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할 때 마음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공부할 때 같은 내용의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할 때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집중력 있게 하면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성적으로 시험 봤을 때 그런 평가 점수로 결과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긍정적 정서를 가졌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러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열정적으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한 그릇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런 훈련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잠재력을, 모르고 있던 잠재력,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열심히 그런 그릇 훈련을 하면서 내 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직접 읽고 느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실행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읽어서 뭐 구매를 하든 대여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요점을 딱 뽑아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